안녕하세요.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김세은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찾아뵙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여러분 혹시 강의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 혹시 계신가요? 아니면 뭔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말이 잘 안 돼. 내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런 분 계신가요? 오늘은요 이 방송 지켜주시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에 대해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소중한 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요 스토리텔링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실 김지백 선생님 모셔봤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지백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요 화내요. 네, 아주 화납니다. 조명을 꺼도 될 것 같은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네, 조명을 꺼도 될 정도로. 제가 금방 스토리텔링이라고 네네네. 말씀드렸는데요. 스토리텔링을 하시는 분 어떤 분인지 한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스토리텔링으로 해야 됩니까? 그냥 그렇진 않죠. 네, 그냥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저는 한국강사공주의 김지백 강사라고 합니다. 이 공강방송 이제 애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돼서 정말 반갑고요. 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리자면 저는 산업교육 강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청소년들 그리고 학생들 대체적으로는 이제 기업체 아니면 이제 국가관공서에 어떤 직무교육이나 소형교육이 필요할 때 제가 이제 가서 이제 특강이나 거기에 맞는 교육을 하는 이제 맞춤형 산업교육 강사고요. 아직까지 좀 젊기도 하고 아직 청년이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이제 고등학생들의 꿈과 비전을 심어주는 강의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산업교육 강사 꿈과 비전이라는 말이 제일 와닿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죄송한데요, 나이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올해 제가 말띠입니다. 이렇게 말띠 하면 제가 잘 모르고요. 바로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래서 네. 그래서 말띠인데 네. 39 말띠도 있고요. 네. 27살 말띠도 있습니다. 오, 그러면 어느 쪽 말띠? 어떻게 보이세요? 39 말띠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27 아니면 15? 묵비권을 행사해도 될까요? 그래서 물어보신 이유가 이제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네. 이제 27 말띠입니다. 오, 그래서 되게 젊으시네요. 젊죠. 근데 나이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39 말띠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신비한 페이스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괜히 말 안 하기를 참 잘했습니다. 네네네.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래서 좀 어릴 네. 때부터 이렇게 좀 건늙어 보이는 그런 외모를 좀 가지고 있었는데 머리까지 없는 바람에 지금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 네, 근데요, 참 네. 되게 활기 있어 보이시고 보통 이렇게 없어지면서 그냥 깍두기님 뭐 이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런 이미지가 제가 봤는데 그건 전혀 없으세요. 그렇게 보일 것 같아서 더 이렇게 밝게 아, 긍정적으로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이제 좀 더 항상 웃고 기분이 안 좋더라도 밝게 웃으려고 하고 자기 표현을 먼저 이렇게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 이렇게 밝게 웃을 수 있는 게 되나요? 집에 가서 많이 울죠. 아프다 갑자기. 치료를 저는 받아요 이제. 어디서? 알코올 치료라고요. 알코올 치료. 그거 한 잔 이렇게 하면 네. 많은 것들을 잊을 수 있고 또 다음 날 이렇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긴 하는데 사실 네. 그래요. 네. 네, 알코올 치료 저도. 네, 저도 가끔 알코올 치료라는 걸 해보는데 제가 알코올한테 상당히 좋습니다. 지는 바람에 지기 때문에 그걸 왜 하는지 하고도 항상 후회하는. 그런 치료죠. 예, 그렇습니다. 네. 저 정말 젊은 게 너무 부러워요. 감사합니다. 아직 많이 배워야 될 나이인데. 근데 어떻게 젊은 나이에 되게 완전히 그러니까 젊다는 그죠. 나이보다 어린 나이에 강사 시작하셨나요? 언제쯤 시작하셨어요? 저는 이제 강사라는 직업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나이는 21살.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이제 몇 가지 사건 때문에 이제 진입을 하게 되었고 네. 어릴 때부터 이렇게 남들 앞에서 말을 하고 하는 것들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반장이나 학생회장 이런 일들을 한 번도 빼놓지 않고 아버님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돈도 많이 들어갔어요. 그게 돈 들어가는 줄 몰랐어요. 저는 이제 네. 그냥 제 말만 잘하고 인기만 많으면 좋을 줄 알았는데 그 학생 운영회비인가? 네, 참 많이 깨지죠. 1년에 몇백씩 이렇게 선생님이 그랬다고 합니다. 예. 네, 그때는 정말 그랬었어요. 예, 그랬다고. 예. 요즘은 아니더라고요. 요즘은 참 이렇게 일부이긴 하지만 예, 되게 건전하게 그랬었어요. 간다고 하는데 네. 저는 많이 저희 아버님의 등골을 빼먹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합니다. 들으셨어요? 죄송하시대요. 진심이 왜냐면 보고 바뀌었는지 계시니까, 예. 안
안 담겨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죄송하다고 하니까요. 몰랐습니다 어릴 네. 때는. 그냥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아버지. 네, 하고 싶어서 했는데 지금 잘 하고 계시는지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용돈을 제가 챙겨드리죠. 아, 그러면 됐어. 모든 게 다 끝나는 거야. 그러면 네, 됐어. 좋습니다. 네. 대학 시절에 어떤 이런 직업을 강사로 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했는데 여러 네네. 가지 사건들이 있다고 했는데 그 사건들 중에 뭐 하나 정도 아 이런 것도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구나. 네네. 어떤 게 있나요? 여기까지 올 거라고는 결과적으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생각도 못했습니다. 오. 왜냐하면 일단 저희 집안을 잠깐 소개를 해드리자면 네. 좀 괜찮은 집안이었어요. 저희 지금 살아계신 친할아버지가 그 지금은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곳인데요. 네. 예전에 이제 의료보험공단 우리 의료보험 카드 음. 만들어주는 그 의료보험공단의 대표이사셨어요. 오. 상당히 제가 금수저였습니다. 유치원 갈 때 기사님이 항상 이렇게 차를 부러워라. 픽업해 주시고 도련님 소리 듣고 이야. 네 그러다가 할아버지가 이제 제 8살 때 이제 정년퇴임 하시고 음. 또 좀 가슴 아픈 사건이긴 한데 저희 어머니도 이제 그 8살쯤에 교통사고로 하늘나라에 이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좀 많은 상처도 있었는데 그래도 성격 자체가 워낙 이렇게 밝아서 그런지 그렇게 밝게 컸고 오, 중학교 좋습니다. 고등학교 때 뭐 반장 같은 것들 정규 학생회장 그냥 그런 거 하면 다 나가서 제가 하다 보니까 좋게 이야기하면 말하는 거나 남들 앞에서 정말 재밌게 하는 사람인데 안 좋게 이야기하면 엄청 정신없는 약간 나대는. 나대는 항상 호불호가 갈리는 이제 지백이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부산 외국어대학교라는 곳에 진학을 하게 되었고요. 외모와는 좀 다르게 이제 영어학과를 들어갔습니다. 보통 무슨 과냐고 물어보면 이제 중국어나 머리가 없기 때문에 불교와 관련이 있을 것 같아서 인도어나 덩치가 커서 아랍 쪽이나 전혀 제가 영어를 전공을 한다고 하면 전혀 안 믿어주시는 저는 외모 때문에 여러 가지로 불편하시네요. 영어로도 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다들 생각하세요. 그래서 어쨌든 영어로 전공을 하러 갔는데 사실 영어보다는 한국말이 더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서 하나 있었던 사건이 친구들이 머리를 저는 항상 이렇게 짧게 하고 다녔어요. 이제 어릴 때부터 두발 네. 그 검사를 항상 제가 했기 때문에 스포츠형 머리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근데 어린 친구들이 머리를 계속 짧게 까고 다니면 탈모에 걸릴 확률이 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뭐 이제 몇몇 친구들의 이제 권유를 받아서 병원에 갔습니다. 피부과 병원에 탈모를 검사하는 탈모라고 생각도 못했죠. 왜냐면 뭐 아버님도 머리가 많으시고요. 뭐 그래서 그리고 20살 그 나이에 무슨 머리가 빠지겠나 싶었겠죠. 근데 이제 검사를 받고 난 뒤에 원장님의 첫 질문이 뭐였을까요? 물어보는데 몇 살이냐고 그러고 물어보. 예. 그래서 20살입니다라는 딱 이런 분위기 이 정도 거리에서 20살입니다 하니까 원장님이 놀래요. 놀라셔서 그리고 두 번째가 혹시 보호자분 오셨습니까? 물어보더라고요. 혼자 왔죠. 그래서 혼자 왔습니다 하니까 하는 말씀이 죄송한데 이 병원에보다는 더 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여기서는 치료가 힘들 것 같다 했는데 저는 그게 탈모인 줄 모르고요. 암 같은 게 걸린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머니 돌아가시고 친할머니가 저를 키워주셨는데 친할머니도 위암으로 중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사실 좀 어릴 때 많은 좀 상처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해도 집에서 혼자 울고 당시에는 알코올 치료를 못 받았기 때문에 그냥 울었죠. 네, 그러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알코올 치료를 받기 시작했는데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이 할머니가 위암으로 돌아가셨기 때문에 저 진짜 머리에 암이 걸린 줄 알고 원장님께 물어봤습니다. 몇 개월 살 수 있냐고. 하는 말씀이 사는 건 오래 살 건데 머리가 안 날 거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 하니까 탈모라고 하더라고요. 어떡해. 그 기쁜 소식을 제가 이제 듣고 며칠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뭐 그냥 응원해주는 친구도 있었는데 저 스스로 이렇게 많이 좀 제 안으로 많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신경을 안 쓰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은 눈을 많이 시선을 신경 썼던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이 잠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마음의 병이 오더라고요. 실제로 그때 제가 알코올 치료를 시작했죠. 이제 집에 몇 살? 20살 때. 20살. 지금 제가 들으면서 정말 그 선생님 말씀하신 표정이 너무 재밌어서 웃긴 했는데 웃고 나서 순간 저 되게 죄송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렇게 크게 웃으면 안 되는데 그 당시에 얼마나 상처가 깊었을까. 지금은 막 웃으셔도 상관없는데 당시에는 그냥 이렇게 뭐 당시에 뭐 여자친구들도 사귀고 싶고 여러 가지 맞아. 하고 싶었는데 이 머리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될 것 같다는 그 어떤 그리고 이게 뭐 그냥 머리 빠지는 게 아니라 저는 또 엄마도 많이 일찍 돌아가시고 하셔서 사랑을 많이 받고 싶은데 이 머리 때문에 이 모든 게 안 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살 때 병까지 걸리진 않았는데 더 이상 이제 학교 생활을 좀 하기 힘들 것 같다라는 마음의 어떤 무거움이 생겨서 휴학을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또 동시에 이렇게 서울에 가서 그 레크레이션 그 이제 강사가 되기 위한 건 아니고요. 그냥 자격증을 따보고 싶었어요. 아, 그냥? 왜냐면 자신감을 좀 키우고 싶어요. 군대 가기 전에 서울에는 아는 사람들도 없으니까 그때 그냥 자신감을 키워보자고 서울에 올라가서 1박 2일 동안 했는데 이제 아무리 뭐 기가 죽고 해도 사실 끼가 있는 아이다 보니까 그 레크레이션을 배우면서 아 이게 정말 나한테 맞는 일이다 라는 생각은 했죠. 물론 머리 때문에 제가 강사가 될 거라는 생각은 당시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냥 5개월 동안 한 6개월 정도 거기 있었나요? 그냥 그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그 이제 강의를 이렇게 많이 듣고 이제 또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제 인생을 바꾼 계기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1박 2일 동안 이렇게 자격증 땄을 때는 그렇게 뭐 큰 비전을 못 봤는데 그냥 이제 선배님들 따라다니면서 물도 떠다드리고 뭐 장비도 설치해드리고 음악도 틀어드리면서 내가 저 자리에 서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 딱 하나 거슬리는 게 있었어요. 머리. 누가 저 머리를 받아주겠냐, 관객들이 좋아할까, 비웃음만 사겠지 라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많았습니다. 당시의 어떤 모습을 묘사를 해드리자면 이분의 이름을 말씀을 드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냥 아마 영화의 한 장면에 나오셨습니다. 친구라는 영화에 나오셨고요. 장동건 내 뺨을 때리고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하셨대. 네. 그 아저씨 머리를 하고 다녔어요. 20살 때. 그러니까 이제 주변 친구들도 사실 말은 안 했겠지만 그런 어떤 분위기들을 만들었었고 제 자신도 저를 잘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 어떤 제 자존감들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였어요. 그 강사라는 걸 꿈도 못 꿨는데 한 6개월 지났나요? 어떤 학교에서 한번 연락이 왔는데 시간당 30만 원을 준대요. 우와. MC를 이렇게 한번 해달라는데 시간 30만 원 준대요. 돈이 없었으니까 뭐 탈모고 뭐고 일단은 반값을 구해야 되니까 간다고 했죠. 네. 그리고 이제 정말 그날 제가 잊을 수가 없는 게 이제 그 너가 아버지 뭐 하시는 그 아저씨 머리를 하고 갔을 때 섭외하신 분도 저 얼굴을 처음 본 거예요. 그래서 강당에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하니까 놀라신 거예요. 뭐 이런 사람을 섭외했냐. 그래서 이제 그 이제 눈빛을 보고 아 뭔가 잘못됐다. 역시 이 머리 가지고는 안 통하겠구나 해서 이제 무대 위에 올라갔습니다. 이제 기가 네. 엄청 죽은 상태로 돈이나 벌고 가자라는 마음으로 올라갔는데 학생들이 반응이 너무 달랐습니다. 우와. 올라가는 순간 우와. 이제 뭐 박수를 와 치면서 이제 뭐 당시에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그 심슨 아십니까? 네. 심슨 아버지 이름 아세요? 아, 호머 심슨이라고요. 아. 대신 옆에 그림을 하나 띄워주시면 호머 심슨 상당히 닮았다고 했는데 올라가자마자 와 그런 반응들을 보이더라고요. 웃긴 사람이 올라왔다고. 그래서 저는 준비를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도 못하고 머리 이야기만 한 거예요. 그 누가 물어보니까 강사님 집에 샴푸 있어요? 물어보길래 샴푸 있습니다 하니까 샴푸 있는 게 웃겼나 봐요. 웃겨 나 저도 샴푸 있어요. 와 웃길래 왜 웃냐고 이렇게 하니까 그게 또 린스 있으세요? 뭐 린스는 안 씁니다 이랬는데 그게 웃겨. 머리는 어떻게 감습니까? 세수할 때 같이 이렇게 감습니다. 저는 제 생활을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 있는 학생들이 그게 너무 웃겼나 봐. 그래서 이제 빵빵 터지면서 그 데뷔 무대가 그냥 대박이 났습니다. 아. 머리 때문에 생각도 못해. 머리 때문에 난 이렇게 돈을 벌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난 뒤에 그 돈을 가지고 서울에서 다시 이제 살고 있는데 또 이제 어떤 학교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소개를 해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뭘 이제 이렇게 연락하다가 뭘 준비를 해서 가면 됩니까? 두 번째 학교 선생님한테 여쭤보니까 머리만 들고 오래요. 그래서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머리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더 웃겨달라 머리로 라는 이제 생각들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근데 그렇게 두 번째 무대 위에 올라가는 날 아침에 제 인생에 진짜 가장 큰 어떤 모험이란 걸 해봤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면도기를 2개를 샀어요. 왜냐면 무대를 이렇게 올라가고 싶은 마이크를 잡고 싶은 어떤 열정은 참 많았는데 열망은 참 컸는데 사실 그 머리 때문에 한 발짝을 나아가기가 힘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어떤 기회가 왔잖아요. 내 네. 꿈을 어떻게 좀 더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여기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제 생각을 했던 게 머리를 한번 밀어보자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차피 날 것 같지도 않고요. 써봤자 땀만 많이 날 것 같고요. 뭔가 어색할 것 같고요. 그래서 밀어봤습니다.
그냥 그때는 뭐 막 하는 거니까요. 그냥 뭐 21살 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밀어봤는데 진짜 오늘도 제가 방송 촬영한다고 이렇게 밀고 왔습니다. 아, 깨끗하게. 예, 깨끗하게 밀고 왔어요. 요새는 보지도 않고 그래서 촉감으로 다 하는데 당시에는 이제 보면서 이렇게 했거든요. 했는데 밀면서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아, 이게 엄마 생각도 나고 할머니 생각도 나고 내가 왜 이곳에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는지 생각하면서도 설레기도 하고 오. 그런 오만 가지. 그리고 대머리가 된 상태에서 두 번째 무대에 올라갔는데 그 무대가 정말 대박이 났어요. 올라가자마자 닮아도사 닮았다. 뭐 요즘에는 제가 머리가 없으니까 닮았다는 사람이 어디까지 늘어나냐면 얼마 전에 이제 그 무한도전에 나왔던 길씨, 네네네. 뭐 돈 스파이크, 오케이. 뭐 또 뭐 뭐냐 저 이상봉 디자이너, 뭐 온갖 게임 캐릭터에 오버워치라는 게임이 요즘 유명한데요. 로드 호그하고 그 괴물 닮았다고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머리가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쨌든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두 번째 무대에 올라갔는데 머리가 완전 대머리니까 그게 너무 그냥 큰 반향을 일으키고 그 두 번째 무대 또한 정말 첫 번째 무대보다 더 대박이 났던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느꼈어요. 아, 이 길이 내 길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되었고 그 사건 이후로 지금까지 저는 강사 생활을 꾸준히 해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멋지네요. 그냥 네. 본인의 어떤 컴플렉스를 이렇게 딱 승화시킨 거잖아요. 그치, 딱 한 번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한 번에 그냥 팍. 물론 많이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었는데 한 번에 그게 안 했으면 저는 이제 여기 뭐 이렇게 방송이라는 걸 하지도 않았을 거고. 그 학교 학생들 학교가 어딘지 잘 기억했다가 이제 좀 더 성공하시면 학교에다가 막 장학금을 기부하셔도 될 것 같아요. 경남 산청에 있는 곳입니다. 아. 단성고등학교.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잊지 않고 있어요 선생님. 네, 아, 고맙습니다. 네, 나중에 기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부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이들에게 아, 이게 스토리텔링이야라고 말해주시고 싶으신 게 있으시다면, 이게 스토리텔링이다. 네, 스토리텔링을 이렇게 하면 이게 스토리텔링이더라.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요? 여기 방송이 무슨 방송이죠? JBS 공감 방송. 예, 공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토리텔링은 공감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저는 공감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네. 자, 그럼 어떻게 준비하면 될까요? 공감 공감대를 어떻게 형성해- 공감을 형성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전 많이 고민했어요. 강사를 21살 때부터 하면서 과연 어떻게 하면 스토리텔링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이렇게 그 답을 못 내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어떤 스토리텔링은 네. 결국은 그 사람의 인생이고 네. 그 사람의 경험이잖아요. 그 사람의 그쵸.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결국에 그거는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이요? 네. 예를 들어서 강의를 할 때 스토리텔링 기법을 이렇게 구사를 한다거나 어떤 이제 사람들에게 공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이제 말을 하는 그 사람이 이제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 경험이나 네. 이미지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청소년들이나 학생들에게는 강의를 이제 잘하지는 않지만 할 수 있는 게 나도 그 길을 겪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있었던 스토리들을 이제 학생들에게 공감대로 엮어서 이야기를 해줄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부부 생활에 대한 강의를 저한테 시키면 할 수 있을까요? 곤란하죠. 잘하면 큰일 나죠. 그러니까요. 아직 장가를 안 갔기 때문에 잘하면 아 물론 큰일 이제 나요. 미리 알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좋긴 좋은데 그런 건 어떻게 간접적으로 체험을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내가 이렇게 이제 어떤 진지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공감 자체가 공감대를 예 어렵겠네요. 결혼도 안 한 사람한테 결혼한 그 주부 아줌마들 앞에서 자녀를 키우는 이야기를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입양을 해서 키워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렇지 않을까요? 그 이제 공감대, 그 페이소스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스토리텔링을 한마디로 이제 정리를 이제 어떻게 할 거냐고 물어보신다면 공감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공감대를 이루기 위해서는 많은 경험들이 있어야 되고 사실 거기는 시간이라는 것들 그리고 공간, 장소라는 어떤 경험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공감이라는 것과 나의 경험 네. 그리고 어떤 시간적인 것들 네, 시공간의 어떤 여러 가지 자신의 삶에서 느낄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느끼는 게 정말 뭐 저는 이제 강사기 때문에 강의를 할 때 많이 이제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스토리텔링이 뭐 강의뿐만 아니라 뭐 광고나 마케팅이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야에서 포함이 되면 왜냐하면 이제 그걸 알리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공감을 주는 어떤 하나의 컨텐츠 그 어떤 방법이기 때문에 그쵸.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카피라이터라든지 네. 아니면 물건을 파는 사람들 아니면 홍보를 하는 사람들도 정말 다양한 경험들과 다양한 어떤 삶의 어떤 깊이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토리텔링은 어쩌면
인생이라고 저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 스토리텔링은 인생이다. 인생이다. 오늘 명언 하나 남은 것 같은데요. 스토리텔링은 인생이다. 네.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야, 스토리텔링은 인생이다라는 말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 들으면서 되게 재미있는 분이고 즐거운 분이지만 그 앞에 참 많은 힘든 일이 있었다라는 걸 알면서 네. 지금 이 말씀하신 게 공감, 경험, 시간 이런 게 전부 다 이렇게 막 뭔가 저한테 감정이 느낌이 막 오거든요. 네. 그렇다면 스토리텔링을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네. 그분들한테 한마디 해주고 싶으신 말은 뭐가 있을까요? 너무 스토리텔링이라는 자체가 아무리 하려고 해봐도 안 되시는 분들이 있으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한테 에너지가 될 수 있는 말 한마디만 부탁드릴게요. 많이 씨부리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시면 오해 좀 욕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시청자 여러분 오해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씨부린다는 표현 자체가 사투리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가격하게 들릴 수 있는 언어기도 한데 제가 이걸 알아보니까 씨부린다는 뜻이 씨 뿌린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 씨 뿌린다는 말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씨를. 어원이라고 하는데 그 말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이제 뭐 이렇게 좋은 말을 하면 이게 좋게 이렇게 씨가 나서 이게 씨를 뿌려져서 이렇게 좋은 씨가 뿌려져서 이제 열매가 나지만 말을 한번 실수를 하거나 뭐 제대로 이제 맞지 않는 이야기를 했을 때는 그 씨가 잘못 뿌려지게 된다면 이제 이거는 이제 상당한 악영향을 끼치게 되는 그런 것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씨부려란 말이 어떤 뭐 비하를 하는 어떤 욕을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자기 어떤 느낌을 네. 마음속으로 그냥 머릿속으로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걸 정말 혼자서든 아니면 친구들한테든 아니면 어떤 대중들에서 이야기를 하든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해본다는 것이 정말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야, 오늘 제가 막 뭔가 되게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을까 하고 기대를 하면서 딱 방송을 준비했었는데 그 많은 이야기가 그냥 한 번에 끝난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뭐랄까 그냥 경험하시고 이야기하세요. 저도 많이 준비해갖고 수다 대회를 한번 나가봐야 되지 그런 거 않을까.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도 어디 잘하실 것 같아요. 네, 수다 대회가 있으면 저를 좀 한번 추천을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공감 방송에서 한번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공감 방송 수다 대회. 오, 네. 그거 괜찮은데요? 공감 방송배 수다 대회 또 사장님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제 좋은 아이디어까지 또 주셨는데요. 네. 자, 그럼 오늘 그러니까 뭐랄까, 이 스토리텔링이 그냥 수다야. 수다다.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시고 나의 있는 감정을 막 끌어내서 이야기하라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 좋습니다. 오늘은 이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더 이상 이분에게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하면 잘해요? 라고 물어보시는 건 좀 곤란하실 것 같아요. 왜요? 이분이 이렇게 스토리텔링 자체를 벌써 다 말해주셨잖아요. 어떻게 하라고. 여러분의 삶에 이분이 들어가실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오늘의 스토리텔링은 여기까지 제가 여쭤보고요. 저는요, 이 스토리텔링도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였지만 그보다 지금 이야기하면서 더 되게 다른 질문을 드리고 싶었어요. 예. 이 머리라는 컴플렉스를 가지고 계신데 그 지금은 다 해결하셨나요? 지금은 상관없습니다. 지금은 머리 없는 게 오히려 좋아요. 편하기도 하고 아. 사실 강의를 할 때 머리가 없는 게 이제 남들에 비해서는 어떤 스팟 이제 집중을 시키는데 좀 많은 도움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만의 어떤 브랜드를 만드는 어떤 이제 뭐 효과를 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결혼만 잘하시면 결혼 아직 안 하신 거죠? 네, 만나는 친구는 있습니다. 친구만 있으신 걸로 할게요. 혹시나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아니요, 결혼하고 싶어요. 전 이 친구랑요. 아니 그게요. 결혼을 해보니까요. 결혼식장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말하지 말랬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일단 말 안 하는 걸로. 근데 네. 그 친구도 제가 머리 없는 걸 상당히 좋아해요. 아 정말. 그래서 저는 너무 고마워요. 그 남자의 매력 한 가지만 보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야. 그런 것 같습니다. 성공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네 결혼하고 싶습니다. 아 부럽습니다. 네. 제가 몇 가지 이렇게 막 여쭤보고 싶었던 것 중에 좀 되게 젊으시잖아요. 네. 젊은데 되게 뭔가를 빨리 컴플렉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빨리 찾아내셨잖아요. 네. 본인 거를. 네. 요즘 친구들 그렇지 않거든요. 어떻게 하면 요즘 친구들한테 빨리 자기 거를 찾아낼 수 있는지. 제가 학생들한테 항상 말을 하는 게 공부를 열심히 해도 시간은 가고요. 네. 공부를 열심히 안 해도 시간은 가요. 그러네요. 슬픔에 오래 잠겨 있어도 시간은 가고요. 네. 슬픔을 금방 털고 일어나도 시간은 오래 가는 시간은 가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네요. 예, 잠겨 있든 안 잠겨 있든 뭔가를 하든 안 하든 시간은 그냥 흘러가더라고요. 야 명언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이 말씀을 대한민국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왜냐면 저도 청년이기 때문에 네. 뭐라 해라기보다는 정말 지금 우리 대한민국 지금 상황 너무 어렵잖아요. 그렇죠. 누가 지금 뭐 자리에서 물러나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하고 서울에 지금 뭐 이번 지난주에 뭐 20만 명이나 오, 촛불 시위를 네. 하게 되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이제 일반 어떤 노동계나 일반 어떤 특정한 어떤 세력들이 그 그룹들이 아닌 일반 우리 중고등학생, 대학생들까지 나와서 지금 이 사회의 문제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또 그걸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그거가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20대 청년들의 지금 삶 자체가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느끼지도 않아도 될 그 고통이나 어떤 시련들을 어떤 대학이나 취업의 문턱 앞에서 많은 걸 느끼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걸 잘 이렇게 넘어가서 취업을 잘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잘 안 되면 이제 좀 안 좋은 선택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감히 거기서 어떻게 하면 된다? 어떻게 하면 된다? 라고 말을 할 수 없죠. 제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대통령 하면 되죠.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근데 다 안 한 것 같아요. 누구 인생에도 자기가 이렇게 받아들일 다가오는 고통이 있고요. 그 고통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잘 넘어가느냐, 그리고 넘어가지 않느냐, 넘어가지 못하느냐, 아니면 그거 그냥 포기를 해서 그냥 아예 모든 걸 끝내버리거나 그 선택에 갈림길에 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용기 내셨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많이 겁이 나거든요. 이 나이에 이렇게 일을 하는 게 맞는가 싶기도 하고 내가 이렇게 해서 나중에 30대, 40대 때도 이 일들을 계속 할 수 있을까라는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용기 내고 앞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삶이기 때문에 시간은 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 말이 공감이 되실지 안 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정말 항상 새기고 있는 말입니다. 살아가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일어나면 될까요? 되겠죠. 일어나면 되죠. 또 그러다 넘어지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또 일어나야 되지 않아요? 그 언제까지 그 짓을 해야 될까요? 아 글쎄요. 그게 힘들어서 우리들은 뭐 세 번째 만에 포기를 하거나 끝까지 가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한 번 포기하고 나는데 그냥 모든 걸 뭐 내려놓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엄마 잘 만나서 네 그럴 수도 있고요. 중요한 거는 그 일어났다가 쓰러졌다 일어났다 쓰러졌다 하는 거는 죽기 직전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그게 감히 말씀드리지만 인생인 것 같아요. 넘어졌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는 거는 네. 20대 때 그 순간 그 자리를 잡아가야 되는 그 시기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 투쟁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와, 투쟁까지. 그 어떤 일어나야 고 그러네요. 쓰러지는 거에 대한 어떤 내적인 투쟁 그리고 그걸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네. 어떤 행동력 제일 중요한 거는 딱 죽는 순간에 우리가 딱 일어나 있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네요. 쓰러져 있는 것보다 그러네. 죽는 순간에 저 김지백이라는 사람은 그래도 많이 실패도 하고 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삶을 열심히 살다 갔다. 잘 가세요. 박수치는 그 사람의 살아남았다. 죽음의 모습이랑 이 사람 매일 비판하고 매일 그냥 불평불만하다가 저렇게 죽었네. 그럼 죽을 때 그 눈 감을 때 그 자기 자신도 아마 생각을 아마 다르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힘내시고요. 죽을 때까지 용기를 내서 그냥 한 발짝 한 발짝 살아가는 게 네. 우리 이 대한민국 청년들의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뭐 정확한 대안을 제시할 수 없는 이 사회의 아픈 모습들이 더 가슴 아프지만 하지만 우리의 마음부터 이렇게 먼저 자리를 잡고 이렇게 용기를 내서 살아가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오늘 말씀해주신 걸 다 결과적으로 들어보니까요. 좀 나이도 제가 좀 저희 아들보다 조금 어리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일찍 결혼하신 거예요? 아니면 네, 엄청 일찍 동안? 결혼했어요. 그런데 이런 분한테 제가 오늘 정말 한 수 많이 배운다라는 아닙니다.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에너지도 정말 감사합니다. 야 이런 에너지셨구나. 이렇게 에너지도 제가 많이 오늘 충전이 되는 것 같고요. 시청자 여러분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요 오늘 이 방송을 통해서 방송을 한 것보다는 제가 충전을 해온 것 같아요. 제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여러 번 진행했지만 계속 진행하면서 이렇게 많이 웃은 날은 아마 처음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저한테까지 시청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한테 이렇게 에너지 빵빵하게 충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이런 자리 또 한번 마련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어깨에 힘 좀 들어가셨나요? 제가 어깨에다가
이렇게 축 처지고 왔었는데요. 어깨에다 뽕을 딱 넣고 이렇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제 삶에 한 번 다시 일어나고 또 자신감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오늘 방송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떠세요? 저희 방송 오늘도 즐거우셨죠? 정말 많이 즐거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의 삶의 이야기, 살아가는 이야기, 즐거운 이야기, 행복한 이야기 오늘 이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들도 저처럼 오늘 김지백 선생님처럼 들려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아마 자막 나가고 있겠죠? 그 자막 쪽으로 연락 주시면 여러분들도 언제나 부담 없이 저희 땡큐 아줌마 김세은의 톡톡 토크 참여가 가능하십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어깨뽕 JBS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JBS 공감방송 김세은이었습니다. 김지백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